인구의 약 20% 이상이 경험하거나 앓고 있는 수면장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28만 9,500명에서 2015년 45만 5,900명으로 5년 만에 57.5%나 늘었다. 수면장애가 심해지면 학습장애, 능률 저하, 교통사고, 정서장애 등 각종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까지 될 수 있는데, 하하, 폭염과 열대야, 각종 스트레스로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 오늘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에선 수면장애의 해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예, 수면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사실 그럼 수면장애가 뭐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수면장애는 쉽게 말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면이 방해를 받는 증상을 통틀어서 수면장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50대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20, 30대 분들에게도 잠을 못 주무셔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여성에게 수면장애가 많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연세를 드시게 되면 그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 자체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다가 일단 깨면 다시 잠 못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잠이 잘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면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지금 호르몬을 약간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수면장애의 원인은요, 대부분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상황,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카페인, 불규칙한 수면 습관, 이런 게 이제 주로 원인이 되고요. 또 수면을 일정하게 자질 않고 몰아서 자다가 또 안 자다가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시면은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요 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생각이 많아서 잘 자요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많아서 잘 주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세요. 대여섯 가지 생각을 돌려가면서 하세요. 근데 생각이 많아서 못 주무시는 분들은 세 가지 이하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나중에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한두 가지 생각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러면 그분들 해결 방법은 역으로 대여섯 가지 생각을 쭉 돌려서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잠이 잘 오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못 주무시는 분들하고 생각이 많아서 잘 주무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생각을 하세요 여쭤보면은 대부분은 전 세 가지 이하의 생각을 하시거나 다섯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증상으로는 대부분이 우리가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숙면을 취해줘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키가 많이 크고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성인 기준으로 봐도 7시간 반 정도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주면은 잠을 못 자게 되면 능률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학습장애 아니면 일하다도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일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생각과 이제 수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 주변에서 보면 나는 잠이 안 와게 불면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불면증이 아닌 다른 이유, 이제 우울증인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게 우울증하고 불면증하고의 어떤 상호 관계라든지. 우울증 환자의 100%가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100% 확실하게. 근데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수면장애가 오는 건지, 근데 수면장애가 만성으로 되거나 안 좋아지면 또 100% 우울증이 와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봤더니만 결국 이제 서로 간에 서로 관여를 한다. 그래서 반을 가는데 실 가는 거거든요. 서로 굉장히 같이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인 것 같고, 수면장애로 수면제 주사해서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우울증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신과에서는 우울증약을 그래서 같이 줘요. 그냥 우울증 환자의 수면장애가 있는데 그 환자를 수면제만 처방하면 절대로 호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울증을 같이 주거든요. 또 우울증 약이 또 부작용이 또 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그래가지고 치료가 같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내과나 이제 그 가정의학과에서 그거 해가지고 제대로 좀 면담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자세한 히스토리 테이킹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우울증인지, 그리고 본인이 우울하다거나 그런 걸 갖다가 절대로 내색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나 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감추고 싶어서 이제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면서 나는 불면증이야 이렇게 오히려 이제 내과나 가정의학을 다니시면서 그런 분야의 약을 이제 처방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정상 이제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영화에서 그 전에 보면 왜 자다 말고 걸어 다닌다든지 그런 이상 수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수면 장애가 학술적으로 막 보게 되면 거의 종류가 100가지가 다 되거든요. 근데 수면 장애는 크게 4가지로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불면증. 불면증은 잠이 안 드는 거야. 아니면 자는데 자꾸 깨요.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나. 그 충분히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때문에 막 계속 막 힘들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히 자는데 계속 피곤하고 낮에 계속 졸아. 이게 수면 과다증.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코골이 생기면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면 각성 주계 장애예요. 뭔 말이냐? 시차 미국 갔다 왔어. 갔다가 갈 때도 힘들었고 와서도 힘들어요. 이건 자꾸 낮밤이 바뀌니까. 또 더 많은 거는 교대 근무. 뭐 간호사 3교대 아니면 뭐 경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요새 또 24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24시간 하다 보면 사람이 이게 자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면제가 효과가 있어요. 단기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장기로 가게 되면 또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제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그 코를 고는 이런 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목류병 같은 그걸 이제 사건 수면이라 그러는데 자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면서도. 예, 네. 그러니까 뭐 목류병도 있고 아니면 뭐 야경증 막 식은땀 흘리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자는데 막 괴성 지르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악몽.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좀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뭐 꿈을 꾸는데 꿈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도망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진짜 일어나고 막 도망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아니면 자다가 내가 막 싸우는 거야. 그럼 싸우는데 실제로 내가 주먹을 휘둘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나중에 그 자기 생활에 있어서 뭐 주의력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막 노곤하고 굉장히 대인관계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이거를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면 장애가 사실 계속되면 이거 잘 극복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이제 우리 오늘 나와주신 이 세 분의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요것만큼 지키면 수면 장애 해소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꿀잠 비법은요. 이열치열입니다. 시원하게 해줘야 잠을 잘 오는데 시원하게 한다고 무조건 뭐 에어컨을 막 틀거나 그러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낮에는 이제 당연히 햇볕도 좀 쐬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야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니까. 그 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식사를 좀 하시고 이제 설거지 같이 한 다음에 뭐 부부끼리도 좋고 그래서 산책을 한 3-40분 싹 하면서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덕담도 나누면서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따뜻한 우유. 왜냐면 우유가 이제 트리토판이라는 그 성분이 뇌 수면을 좀 촉진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딱 하고 그러고서 이제 시원한 그 분위기에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결국 수면이라는 게 낮 동안 활동하던 에너지가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잠이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거죠. 어떻게든 이렇게 올라있던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아예 올라가지 못한 경우는 내려갈 게 없잖아요. 잠이 들 수가 없는 상태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상태인데 따뜻한 우유를 먹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면 어떻게든 에너지 레벨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완을 하면서 좀 더 가라앉는 상황이 되잖아요. 한의학적 용어로는 뭐 위기연기라는 단어로 막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 몸의 리듬을 맞춰주는 건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일리가 그러면.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꿀잠의 비법은 힘 빼기입니다. 생각보다 누워있을 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편안하지를 못하고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실 만한 게 내가 여기서 힘을 한번 더 빼봐야지 생각이 들면 신기하게 힘이 더 빠져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 힘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힘을 더 빼야지 하면은 진짜 힘이 더 빠져요. 그만큼 힘이 계속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계속 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면 정말 편안한 상태로 가면서
잠을 깊고 편하게 잘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몸의 힘 빼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힘 빼기인데 뭔가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은 고민거리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긴장되게 되는 상황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나 아예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힘을 딱 빼버리면 잠들기는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 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꿀잠의 비법은 졸릴 때 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24시간 각성 상태로 있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심각한 수면 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24시간이 있으면 잠을 자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수면 욕구가 왔는데 무언가를 하니라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30분이나 1시간 지난 이후에는 잠자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전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잠을 자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을 때 잘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꿀팁을 지키시면 더 좋은데 이제 그것도 해결로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쉽게 우리 약으로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이제 향정신성 약물이다, 뭐 아니다 이런 것에서 비향정신성 약물에 의해서 이제 이거 수면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왔다고 해서 뭐 호응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약국에서 이제 그냥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은 이제 의존성 자체가 적고 좀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제품들은 항히스타민제의 그 진정작용을 이용한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러지를 치료하는 약물에 진정작용을 응용해서 수면 유도제로 개발을 한 약들이고요. 최근에 나온 뭐 레땡땡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면 리듬을 좀 조절을 해주는 생약 성분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좀 안전하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자체가 워낙 좀 비싸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기를 원하지 꾸준히 먹어서 효과를 나타나는 약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멜라토닌 제품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 와서 이렇게 좀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의사 처방전으로다가 판매되는 멜라토닌 제품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 자체가 그 비용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수면제를 드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제품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비용 부담이 큰 차이가 있어서 선뜻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장기적인 플랜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되게 거창한 교육 프로그램 그쵸? 같은데요. 거창한 것 왠지? 같은데 이게 별거 없습니다. 인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깨닫는 거를 색안경 끼듯이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수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는 그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색안경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수면제는 수면을 유도하는 거지만 이거는 수면에 대한 나쁜 생각이라든가 나쁜 어떤 행동이나 조건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새벽 4시에 깼어요. 난 원래 8시까지는 자야 돼. 8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4시에 깬 거야. 그럼 이제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지금 자야 되는데 나 못 잘 것 같고 막 어떡하지 나 8시에 빨리 회사 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도 막 빨라지고 그러면서 막 식은땀 나고 나 못 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밤을 꿀딱 새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너무 공포스러운 거지. 깨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을 하는데 나는 좀 잘 깨는 타입이야. 하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새벽 4시에 깨서 이제 4시간을 잘 수 있는데 4시간이나 잘 수 있어. 1시간 아니면 잠들면 돼.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눕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